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축구토토 2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결과 1등이 2명이나 나오셨는데 7번 경기였던 헤타페 바야돌리드. 이 경기 바야돌리드 승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셨을까 의문이 들고, 저는 다시 돌아가도 바야돌리드 승은 못 찍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분석으로는 맞출 수 없는 좀 행운의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번 경기였던 베티스 대 세비야 경기, 배당적으로 세비야 승이 안 나올 것 같은 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무승부가 뜨면서 적중을 했고, 아쉬웠던 경기는 12번 경기 알라베스 대 AT 마드리드와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오사수나, 이 두 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무조건 한 경기는 뜰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2번과 14번 둘 중에 한 경기 무승부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12번 경기인 알라베스 경기를 무승부로 꺾었는데 14번 경기인 소시에다가 무승부가 뜨면서 틀려버렸죠.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힌트를 드리고 저는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자, 역시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조합이 승무패에 들어올 때는 확실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또 라리가와 분데스리가 조합이 들어와 있죠. 라리가 7경기와 분데스리가 7경기가 들어와 있는데, 미리 찾아보신 분들은 뭐 찾아보셨겠지만 이번 2회차도 역시 고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알고 갈 건 알고 가자는 생각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미리 정보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중에 라리가 팀들의 경우에 구강컵 2라운드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주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따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종 픽 때 다루기로 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오늘 일주일의 첫날인 월요일이고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쭉 한번 훑어드리면서 정보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서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리그는 라리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의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기본 가지고 있는 능력의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라리가의 경우 구강컵과 코로나로 미뤄졌던 리그 경기가 주중에 있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구강컵에서 대등한 팀들과 상대한다기보다는 스페인 하브리그 팀들을 상대로 붙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들을 활용해 가면서 경기를 펼치겠지만, 그로 인한 부상 발생이나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에 있는 경기들 리스트를 일단 쭉 보시면, 옆에 리스트 보이시죠? 자, 첫 번째로 경기 리스트를 보시면 일단 승무패에 들어와 있는 맨 앞번호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써놓은 11번 경기, 13번 경기, 14번 경기가 보이실 거예요. 이 경기들의 경우 어떤 경기냐? 매 회차별로 항상 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축구토토 스페셜에 들어가 있는 세 경기입니다. 11번, 13번, 14번 경기가 축구토토 스페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이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주황색으로 팀 이름이 쓰여져 있는 팀들이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팀 이름이 써 있는 팀들은 주중에 구강컵이나 리그 경기가 있는 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빨간색으로 팀 이름이 쓰여져 있는 팀들은 주말 경기 전에 구강컵과 리그 경기가 있는 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중에 2번 경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흰색으로 쓰여져 있는 팀들은 주말 승부패 경기 전까지 경기가 없는 팀들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기 좋게 좀 구분을 해놓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세비야 대 소시에다. 세비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패턴적으로 이번 시즌 세비야는 리그에서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양팀 모두 지난 리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팀들끼리의 대결이고 세비야는 주중 수요일에 구강컵 경기가 있습니다. 소시에다는 코파델레이 결승 진출팀이기 때문에 구강컵 2라운드 경기는 치르지 않아서 체력적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맞대결 전적으로 14년도부터 세비야 홈에서 7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5승 1무 1패로 세비야가 우세하고 최근 세비야 홈에서 맞대결은 3회 연속으로 세비야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가 지금까지 홈에서 소시에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 주어진 정배당은 다소 높은 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비야의 우세가 점쳐지나 다소 높은 정배당이 주어져 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기에 임하는 소시에다와는 달리 주중에 구강컵 경기가 있는 세비야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쾰른. 프라이부르크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패턴적으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쾰른과의 맞대결 전적상 3승 1패로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해 보이지만 모두 1점 차 간신히 승리를 한 경기들이었고 1패가 가장 최근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쾰른이 1대2로 승리를 한 것이고 올해 초 쾰른의 홈에서 프라이부르크가 4대 0으로 개처발렸다는 기록이 있죠. 또한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쾰른이 현재 원정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정배는 프라이부르크지만 리그 4연승으로 연승이 길다는 점과 맞대결 결과 무승부가 없고 최근의 맞대결에서는 쾰른이 앞서고 있다고 보이고 쾰른이 원정 5경기째 무패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경기 유니온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 우니온 베를린에 근소하게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특이한 점은 이번 시즌 우니온 베를린은 홈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볼프스부르크는 원정에서 정배당을 받고 1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19년도, 20년도 단 2번이었는데 유니온 베를린 홈에서는 무승부, 원정에서는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패턴적으로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6승 6무 2패로 리그 5위와 6위를 달리고 있는 팀들의 대결로 상대 전적에서는 볼프스부르크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패턴적으로 볼프스부르크가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다는 점,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원정 경기에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부진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경기 샬케 04 대 호펜하임. 샬케 생각하면 짜증만 나는데 이 팀은 도대체가 뭐 감독이 바뀌어도 감독 버프도 없고 이길 때가 됐다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모두의 예상대로 샬케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배당을 받은 호펜하임도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 1패로 승리가 없죠. 이 경기는 재밌는 게 패턴적으로 샬케 공사는 생각외로 연패가 길지가 않은데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3연패죠. 3연패인데 현재 3연패를 기록 중이고 벌써 세 번째 3연패인데 4연패를 갈 거냐 말 거냐 경기가 될 것이고 호펜하임은 패배를 하면 무조건 2연패를 하고 연패를 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턴대로라면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는 게 그려지네요. 맞대결 전적상 샬케가 홈에서 4승 2무 1패로 앞서고 있지만 옛날 전적 때문에 그렇고 1무 1패가 가장 최근 샬케 홈에서 맞대결 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도 패턴적으로 샬케가 최대 3연패까지만 하고 무승부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홈에서 호펜하임을 만난다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샬케 니넨 쓰레기야. 우리 동네 조기 축구회보다도 못해. 무조건 니넨 아니야 하고 샬케 단통패로 가버린다면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후회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 마인츠 05 대 이프랑크. 이 경기는 사실 마인츠가 워낙 쓰레기라 이프랑크 승밖에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예요. 일단 이번 시즌 1승밖에 없고 샬케 바로 위에 있는 팀이죠. 하지만 마인츠와 이프랑크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건 또 무슨 분데스리가의 개수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마인츠 홈에서는 단 한 번도 이프랑크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마인츠가 홈에서 5승 2무로 압도적이고 19년, 20년 세 번의 맞대결에서 마인츠가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어쨌든 징크스라면 징크스인 것 같고 마인츠는 이번 시즌 홈에서 세 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고 이프랑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세 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2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도 4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마인츠, 너 쓰레기 하고 단통패로 가기엔 상성상 마인츠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다들 아시죠? 원정 빌바오는 뭐다? 그렇죠. 빌바오다. 그렇다면 뭐다? AT 마드리드 승이다. 간단하게 보자면 AT 마드리드와 빌바오 모두 주중에 경기가 있으나 차이점은 AT 마드리드는 구강컵 하브리그 팀들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점이 있지만 빌바오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1군 자원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AT 마드리드보다 불리할 것이다 라고 보고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AT 마드리드 홈에서 맞대결을 펼쳤을 때 6승 1무로 압도적이죠. 이 경기는 빌 바보가 잘 해봐야 무승부겠지만 체력적으로도 불리하고 원정 가서 빌 바보가 될 거기 때문에 AT 마드리드 승 박아놓고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 경기 그라나다 대 바르셀로나. 이 경기 역시 그라나다는 주중에 구강컵 경기가 있고 바르셀로나는 빌바오와의 리그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빌바오와의 리그 원정 경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맞대결 전적상 그라나다가 최근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는데 과연 아무리 그라나다가 홈이라고 해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맞대결 전적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점도 참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빌바오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라이프치히 대 도르트문트. 우선 라이프치히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인데 맞대결 전적을 보면 재밌는 게 있죠. 바로 18년, 19년, 20년도에 라이프치히 홈에서 도르트문트와의 맞대결을 보면 항상 라이프치히가 2.2, 2.4, 2.22 이 2점대에 초반에 정배당을 받고 1무 2패로 역배당을 받은 도르트문트에게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라이프치히의 승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9번 경기 레반떼 대 에이바르. 레반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모두 주중에 구강컵 경기가 있지만 레반떼는 수요일에 있고 에이바르는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그나마 홈팀인 레반떼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이고 이 경기에서도 맞대결 전적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홈팀이 지지 않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레반테 승무 사이드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겠죠.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게 현재 레반테가 홈에서 3경기 연승에 홈에서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입니다. 홈에서 강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최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반테,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1승 3무로 패배가 없고 에이바르와의 맞대결에서는 항상 홈팀 사이드였다는 점으로 볼 때 레반테의 승무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나중에 짓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아우크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는 슈투트가르트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현재 2연패로 최다 연패를 기록 중에 있죠. 맞대결 전적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홈에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4승 1패로 아우크스부르크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4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최근에 슈투트가르트는 옛날의 슈투트가르트가 아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역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는 0승 4무 3패로 승리가 없으나 집 나가서 원정만 갔다 하면 날아다니면서 4승 2무 1패로 리그 원정 성적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에서 4경기째 무승인 아우그스부르크를 상대로 충분히 슈투트가르트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카디스 대 알라베스. 카디스는 이번 시즌 홈이나 원정이나 정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 경기에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 카디스가 왜 정배당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대결 전적은 없고 카디스가 홈에서 1승 3무 4패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으로 홈빨도 홈빨도 없는 상황이고 주중에 화요일에 발렌시아 원정 경기를 뛰어야 하고 금요일에 구강컵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물론 알라베스도 금요일에 동일하게 구강컵 경기를 치르긴 하지만 주중에 2경기나 치러야 하는 카디스고 홈빨도 없는 카디스에게 정배당을 주었다라는 건 낚으려는 낚으려는 의도다라고 보입니다. 이 경기는 토 사장님께서 낚으려고 정배당 떡밥을 던졌다. 이거 물었다간 파닥파닥 낚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카디스의 승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12번 경기 아르미니 대 헤르타 베를린. 아르미니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헤르타 베를린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단 한 번의 정배당을 받고 승리를 기록했었습니다. 일단 맞대결 전적은 없고 아르미니가 이번 시즌에 승리한 팀들을 보자면 현재 아르미니가 16위인데 15위 켈른을 상대로 1승, 17위 마인츠를 상대로 1승, 18위 꼴찌 샬케를 상대로 1승, 이렇게 3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헤르타 베를린도 순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아르미니 수준은 딱 그 강등권 수준이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4경기 동안 득점이 9득점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헤르타 베를린이 골을 넣냐 못 넣냐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헤르타 베를린이 득점력만큼은 중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경기 엘체 대 헤타페. 일단 엘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4무 2패로 역배당을 받고도 무승부를 잘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와의 맞대결에서는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엘체의 홈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으로 팽팽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어요. 엘체가 주중 수요일에 구강컵 경기가 있고 헤타페는 충분한 휴식 후에 엘체 원정을 오게 되는 경기이고 엘체가 홈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엘체 승에 생각보다 높은 4.47 역배당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승부가 2.94배당으로 무승부 배당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무승부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경기로 보입니다. 14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발렌시아. 바야돌리드가 정배당을 받은 경기고 바야돌리드는 주중에 구강컵 경기가 있고 발렌시아는 주중에 홈에서 카디스와의 리그 경기가 있고 그 후 금요일에 구강컵 경기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바야돌리드보다 힘들 것으로 보이죠. 또한 최근 원정 경기에서 6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인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도 발렌시아가 역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저는 이 경기가 축구토토 스페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볼 때 발렌시아가 역배당을 받은 게 차라리 잘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축구토토 스페셜에 들어가 있는 경기들에서 이변이 자주 뜨는데 발렌시아가 역배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사이드가 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뒷받침으로는 경기력적으로 발렌시아가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역배당을 받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많긴 했지만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발렌시아가 1승 2무를 기록을 했었으면서 바야돌리드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승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14경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중에 어떤 부상자가 나오고 어떤 선수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것은 좀 배제를 하고 기존 데이터들을 근거로 쭉 14경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주중에 지속적으로 경기들을 보면서 분석을 이어나갈 거고 또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릴 게 있으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시작인데 고생 많으셨고 이번 일주일도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